넌 맨 뒷줄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고 서 있어. 뉴욕 최고의 지휘자가 한국에서 온 하은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수천 명의 귀빈으로 가득 찬 극장. 쓰러진 주인공 대신 무대에 오른 그녀에게 싸늘한 수군거림이 쏟아집니다. 웅장한 전주가 끝나고 첫 소절을 부르려는 찰나 지휘자가 돌연 지휘봉을 멈췄습니다. 그녀를 짓밟기 위해 미리 짜놓은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일제히 숨을 죽인 무대. 하지만 하은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정막을 찍고 그녀의 생목소리가 허공을 가른 순간 손을 잡아요 그대여 색이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부르며 세상이 하나 돼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반주 하나 없이 홀로 선 그 작은 소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쪽을 향해 응원하겠습니다. 수천 명의 차가운 시선이 꽂히던 그 지독한 정적의 순간, 하은의 눈앞에 떠오른 건 화려한 뉴욕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흙내음이 짙게 배인 강원도 산골 마을의 낡은 마당, 그리고 자신을 향해 활짝 웃어주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목소리 참 곱다. 아픈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네. 강원도 산골 마을의 낡은 집 마당. 하은이 평상에 앉아 병든 할머니의 거친 손을 주무르며 맑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내 노래 들으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안하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지. 내 노래만 들으면 아픈 곳이 싹 낫는 것 같다. 하은이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할머니 옆에서 노래 불러줄게. 아무데도 안 가고 할머니랑 살 거야. 할머니가 하은의 이마를 가볍게 밀어내며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늙은 사람 옆에서 젊은 청춘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때 조용한 산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앞을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검은 양복을 입은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외지인의 등장에 할머니와 하은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윤하은 학생 집이 맞습니까? 하은이 평상에서 일어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윤하은인데요. 누구세요? 김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열어 도장이 찍힌 흰 봉투를 하은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음악재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은 양, 지난번 마을 노래 대회에서 불렀던 노래를 저희 재단 회장님이 직접 들으셨습니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음악재단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실장이 도장이 찍힌 종이를 할머니와 하은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은 양의 노래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은 양의 재능을 아깝게 여기셔서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음악학교로 유학을 보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김 실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국이요? 저 멀고 먼 곳을 우리 손녀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김 실장이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행기 표부터 먹고 자는 비용까지 저희 재단에서 후원할 예정입니다.
단 후원금은 정해진 학기 일정에 맞춰 지급되기 때문에 학기 중간에 갑자기 귀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은이 종이를 바닥에 던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안 가요. 제가 거길 왜 가요? 김 실장이 당황하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하은 양, 이건 노래하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꿈꾸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은이 할머니의 앞을 두 팔로 막아서며 화를 냈습니다. 기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 미국 절대 안 가요. 김 실장이 한숨을 내쉬며 하은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은 양의 재능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은이 마당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나 혼자 어딜 가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할머니가 하은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꾸짖었습니다. 이 녀석아,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서 사과해라. 하은이 발을 쿵 구르며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진짜 할머니 혼자 두고 저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당장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다. 하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할머니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하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할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숨쉬기 힘들어? 내가 따뜻한 물 가져올까? 할머니가 하은의 손을 꽉 잡으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하은이 할머니의 굽은 등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무리하지 말고 누워. 나 진짜 미국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하은의 등을 강하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가 여기서 평생 내 병수발이나 들면서 살래. 하은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할머니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나 할머니밖에 없잖아. 할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은의 젖은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하늘이 주신 맑은 목소리를 가졌어. 그 목소리를 이 산골짜기에 썩히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 하은이 고개를 세게 저으며 할머니의 품에 깊이 안겼습니다. 나 무서워.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에 가서 혼자 어떻게 살아? 할머니가 하은의 어깨를 밀어내며 눈을 똑바로 맞추었습니다. 가라. 무조건 가. 가서 내 노래로 온 세상을 울려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하은이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은이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가? 나가면 할머니 혼자 남는데 정말 가도 돼? 할머니가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걱정은 눈곱만큼도 하지 말고 당장 내일 떠날 짐부터 싸라. 하은이 할머니의 허리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커다란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하은을 태우고 갈 승용차 한 대가 시동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차가 있는 곳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하은이 가방을 흙바닥에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은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고 약 절대로 빼먹지 마. 할머니가 하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냐? 뒤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앞만 보고 가거라. 하은이 차 문을 열다 말고 다시 할머니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이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매일 전화할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옆집 아주머니한테 전화 달라고 해. 알았지? 할머니가 하은의 등을 쳐서 차 안으로 밀어 넣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어서 가라. 기사 양반, 빨리 출발하세요. 차량이 마을길을 벗어날 때까지 하은은 창밖으로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낡고 좁은 학생 숙소에 도착한 하은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이 짐을 풀기도 전에 벽에 붙은 거울을 보며 양볼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하은이 붉어진 볼을 문지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윤하은. 우리 할머니를 혼자 두고 여기까지 와서 울면 안 돼. 하은이 가방에서 악보를 펼쳐 들고 목을 가다듬으며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매일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혹독한 성악 수업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 목이 쉬고 피가 날 것 같아도 하은은 가슴을 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 할머니가 내 소식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할머니가 실망하실 거야. 하은이 침대에 걸터앉아 다시 악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은이 악보 모서리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할머니. 내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보러 갈게. 하은은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방에 불을 끄지 않고 노래를 반복했습니다. 뉴욕 생활 속 달째가 되던 날 아침, 하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은이 화면에 뜬 고향 이웃집 아주머니의 이름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은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하은이에요. 우리 할머니 잘 계시죠? 밥은 잘 챙겨 드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주머니의 심하게 떨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숨을 고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일을 어쩌면 좋니? 내 할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 하은이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은이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왜요? 아주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자면서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 얼굴은 아주 편안해 보이셨다. 하은이 휴대전화를 쥔 손을 덜덜 떨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어제도 나랑 웃으면서 통화했는데 갑자기 왜 돌아가셔? 아주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은을 달랬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내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동네 사람들이 정성껏 모실 테니까 너는 타지에서 걱정하지 말고 있어. 하은이 무릎이 꺾이며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아주머니, 제발 저 한국 도착할 때까지 우리 할머니 보내지 마세요. 내가 가서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더 볼 때까지 제발 기다려주세요. 하은이 다급하게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재단 후원금은 다음 달 지급 일정이었고 당장 손에 쥔 돈으로는 한국으로 갈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이 방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가슴을 세게 쥐어뜯었습니다. 하은이 숨이 넘어갈 듯이 꺽꺽거리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떠나서 할머니가 혼자 돌아가신 거야. 하은은 바닥에 엎드린 채 밤새도록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핏발이 선 붉은 눈으로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벽에 붙어 있던 노래 악보들을 두 손으로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하은이 뜯어낸 종이를 뭉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딴 노래가 다 무슨 소용이야. 노래 들어줄 할머니도 없는데. 하은이 찢어진 악보를 쓰레기통에 넣으며 발로 세게 밟았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돌려 거울 속에 비친 헝클어진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은이 거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를 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노래한다고 미국까지 와서 할머니가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야. 하은이 옷장을 열어 두꺼운 검은 천을 꺼내 거울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하은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은이 두꺼운 창문 커튼을 모두 쳐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아침 빛을 막았습니다. 하은이 캄캄한 방 안 침대 구석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웠습니다. 하은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노래 안 해. 노래 따위 절대 안 부를 거야. 하은은 바깥 사람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침대에 누워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은 채 유령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성대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일째가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쓰레기 청소차가 요란하게 지나가는 소리에 하은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하은이 멍한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은이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고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굽은 등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사진 속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이 할머니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완전히 떠난다는 49제 날이라는 사실이 하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포기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채 지내면 할머니가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이 먼 이국 땅까지 걱정하며 떠돌 것만 같았습니다. 하은이 메마른 입술을 열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여기서 계속 무너져 있으면 우리 할머니 하늘에서도 편히 못 쉬겠지. 하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사진 위를 적셨습니다. 하은이 옷소매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무대 위에서 노래하라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굳게 닫혀있던 커튼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눈이 부신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하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따뜻하게 어깨를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은이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방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은이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악보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은이 손바닥으로 악보의 구겨진 부분을 반듯하게 펴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의 귓가에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이 두 눈을 꼭 감고 할머니가 홀가분하게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굳어있던 목을 조심스럽게 가다듬었습니다. 하은이 건조하고 갈라진 입술을 혀로 천천히 축였습니다. 하은이 굳게 닫았던 입술을 살짝 벌려 작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하게 떨리는 첫 음정이 하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은이 악보를 두 손으로 가슴에 꽉 품고 천천히 소리의 크기를 키워갔습니다. 석 달 동안 차갑게 죽어있던 하은의 방 안에 마침내 맑은 노래의 파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하은이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찬 바람이 부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낡은 전봇대 앞에 붙어 있는 커다란 종이 벽보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보에는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하나가 된다는 뜻을 담은 뉴욕 교향악단의 특별 무대 성악가 선발 대회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 벽보에 적힌 희망의 노래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의 귓가에 넓은 세상에서 노래하라는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하은이 주먹을 꽉 쥐며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은이 결심을 한 얼굴로 대회장 주소가 적힌 종이 끝을 찢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하은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향악단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금발 머리의 여자가 하은의 낡은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금발 머리 여자가 옆 사람의 팔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는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올 곳이 아닌데 청소부가 문을 잘못 열었나 보네. 하은이 턱을 치켜들고 금발 머리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은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래 부르러 왔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접수처에 앉은 직원이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하은을 불렀습니다. 직원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이름과 소속된 음악학교를 말하십시오. 하은이 접수처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윤하은입니다. 뉴욕 음악학교 장학생입니다. 하지만 담당 교수님의 추천서는 없습니다. 직원이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하은에게 번호표를 내밀었습니다. 추천서도 없이 지원하다니. 일단 대기실에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아 대기하세요. 차례가 오면 부르겠습니다. 하은이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크고 어두운 심사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아래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은 지휘자 리처드가 팔짱을 끼고 하은을 노려보았습니다. 리처드가 들고 있던 펜으로 책상을 툭툭 치며 물었습니다. 어느 교수 밑에서 성악을 배웠나? 추천서는 어디에 있지? 하은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앞으로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음악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저를 도와줄 담당 교수님이 없습니다. 추천서 없이 오직 제 목소리만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리처드가 인상을 찌푸리며 옆에 앉은 나이든 심사위원에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군. 지도교수 추천서 한 장도 못 받는 학생의 노래를 들을 필요는 없어. 당장 내보내. 나이든 심사위원이 리처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왕 무대까지 올라온 학생인데 노래 한 소절은 들어보는 것이 심사위원의 예의입니다. 리처드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귀를 막고 있을 테니까. 하은이 흉곽을 크게 부풀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은이 입을 열자 맑고 폭발적인 목소리가 거대한 공연장 구석구석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하은이 부르는 노래가 심사위원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나이든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나이든 심사위원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했습니다. 엄청난 울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게 울리는 아주 뜨거운 감정이 노래에 담겨 있어요. 리처드가 눈을 번쩍 뜨고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천박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성악의 기본 규칙을 모두 무시한 제멋대로인 노래란 말이에요. 리처드는 씩씩거리며 하은의 이름이 적힌 심사표에 붉은색 펜으로 커다랗게 X자를 그었습니다. 하은이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며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교향악단 복도에 결과가 적힌 커다란 종이가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 주위로 몰려들어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리처드가 화려한 무대복을 입은 클로이의 어깨를 감싸며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리처드가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크게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 무대의 주인공 성악가는 여기 있는 클로이입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클로이가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신 지휘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고의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하은이 까치발을 들고 종이 맨 아래쪽 구석을 뚫어지게 확인했습니다. 가장 작은 글씨로 대기조 예비 성악가 명단에 윤하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하은의 앞으로 다가와 턱을 치켜들고 비웃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불쌍해서 대기석 구석 자리 하나 내준 거니까. 하은이 리처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예비 성악가도 무대에 설 준비는 해야 합니다. 제게도 연습할 악보를 주세요. 리처드가 하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한테 줄 악보 따윈 없어. 넌 그저 합창단 맨 뒷줄에서 입도 뻥긋하지 말고 서 있기만 해. 클로이가 리처드의 팔짱을 끼며 하은을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 이름이 명단에 올라간 건 자리 채우려고 넣어준 거야. 무대에서는 그냥 배경이라고 생각해. 하은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텅 빈 공연장에서 주인공 성악가와 연주자들의 첫 예행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주자가 무대 위에 앉아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처드가 단상에 올라서서 지휘봉을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리처드가 지휘봉을 아래로 강하게 내리치며 연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웅장한 악기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클로이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높은 음을 길게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의 목소리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삑소리를 내며 흉하게 갈라졌습니다. 리처드가 지휘봉을 보면대에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춰. 악기 소리가 너무 크고 박자가 빠르잖아. 무대 맨 앞줄에 앉은 현악기 대표 연주자가 활을 무릎에 내려놓으며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지휘자님의 손짓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클로이가 호흡을 놓친 겁니다. 리처드가 얼굴을 붉히며 현악기 대표 연주자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지휘자에게 말대꾸야. 성악가가 호흡을 못 따라가면 너희가 알아서 연주를 늦춰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 클로이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무대 바닥을 발로 구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악기 소리가 귀를 찔러서 제 목소리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반주 소리 좀 줄여주세요. 현악기 대표 연주자가 입술을 깨물며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주자들 사이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고 서로 눈치를 보며 불만 섞인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하은은 합창단이 서는 맨 뒷열 가장 어두운 구석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명령대로 하은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대 앞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은은 수많은 악기 소리와 클로이의 엉망인 노래를 하나도 빠짐없이 귀에 담았습니다. 클로이가 잦은 박자 실수로 연주를 수차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연주가 멈출 때마다 리처드는 연주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클로이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은은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소리 없이 입술 모양만 움직였습니다. 클로이가 놓친 박자와 불안한 음정을 하은은 속으로 완벽하게 고쳐 불렀습니다. 하은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손가락을 미세하게 까딱거렸습니다.
수백 개의 악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타이밍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턱선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클로이가 도저히 소화하지 못해 포기해버린 가장 높은 소리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이 흉곽을 크게 부풀리며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은은 목 밖으로 단 한 번의 소리도 내지 않고 오직 호흡과 입모양만으로 그 높은 음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하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소매로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첫 번째 예행 연습이 끝이 났습니다. 리처드가 지휘봉을 챙기며 단원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맞추도록 노력해.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다. 리처드가 단상에서 내려와 클로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클로이가 리처드의 팔에 매달려 콧소리를 내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늘 노래를 너무 무리했나 봐요. 목이 따가워 죽겠어요. 내일 대기실에 따뜻한 차 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클로이와 함께 연습실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연주자들도 굳은 얼굴로 각자의 악기를 챙겨 빠르게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이 모두 꺼지고 거대한 공간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단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홀에 하은이 발소리를 죽이며 홀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은이 품속에서 낮에 클로이가 짜증을 내며 쓰레기통에 구겨버렸던 악보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쳤습니다. 테이프로 덕지덕지 이어 붙인 낡은 악보였지만 하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빛이었습니다. 하은이 무대 한가운데 놓인 텅 빈 지휘자 단상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하은이 단상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텅 빈 관객석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하은이 조명 하나 없는 차가운 무대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은이 두 손바닥을 펼쳐 차가운 나무 바닥에 밀착시켰습니다. 눈을 감자 낮 동안 무대 뒤에 숨죽여 서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던 거대한 교향악단의 연주 진동이 손끝으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 바닥의 나뭇결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수백 명의 연주자가 내뿜는 거대한 소리의 물결이 하은의 피부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무릎을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팔을 허공으로 넓게 벌렸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수천 명의 관객 앞에 서 있는 주인공 성악가가 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할머니가 병상에서 하은의 손을 잡고 당부했던 그 따뜻한 온기가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하은이 빈 공간을 향해 고개를 숙여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은이 메마른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절대 포기 안 해. 이 무대에서 꼭 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거야. 하은의 목소리가 텅 빈 공연장의 벽을 타고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하은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어두운 무대 위에서 머릿속의 반주에 맞춰 끊임없이 노래를 연습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공연장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하은의 몸에서는 뜨거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화려한 조명이 켜진 공연장에서 예행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클로이가 목을 부여잡고 기침을 심하게 내뱉으며 노래를 멈췄습니다. 클로이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리처드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리처드가 지휘봉을 황급히 내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클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리처드가 클로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조금만 쉬고 다시 하자꾸나. 무리하면 절대 안 되지. 클로이가 입술을 비죽거리며 연주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악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 목소리가 묻히잖아요. 다들 살살 좀 연주하세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주자들을 향해 무서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리처드가 획 돌아서서 무대 뒤쪽 구석에 서 있는 하은을 향해 지휘봉을 겨누었습니다. 리처드가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오케스트라와 한 번도 맞춰본 적 없는 것이 무대 중앙에서 망신을 당하면 스스로 포기하겠지. 리처드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열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거기 구석에 서 있는 예비 성악가, 당장 무대 중앙으로 튀어나와. 하은이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연주자가 수군거리며 하은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았습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끼고 하은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쉬는 동안 네가 대신 노래를 불러봐.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음 부분을 시작해. 하은은 버려진 악보를 주어 그 파트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지만 오케스트라와는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리처드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휘자님, 저는 정식 악보를 받지 못해 오케스트라 반주와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신호를 정확히 주시면 부르겠습니다. 리처드가 콧방귀를 뀌며 손을 거칠게 휘저었습니다. 예비 성악가 주제에 악보를 달라고 건방지게 요구해. 당장 입 열고 시작해. 리처드가 갑자기 지휘봉을 빠르고 거칠게 흔들며 연주자들에게 시작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향악단의 연주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자 하은이 당황하여 첫 박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은이 황급히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이미 연주는 저만치 앞서가 버렸습니다. 리처드가 지휘봉을 부러뜨릴 듯이 꽉 쥐고 단상을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리처드가 극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하은을 모욕했습니다.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무대에 세우면 안 돼. 어디서 쓰레기 같은 소리를 내려고 입을 벌려. 하은이 두 주먹을 꽉 쥐고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클로이가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하은을 비웃었습니다. 박자 하나 못 맞추면서 무슨 노래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 왔어. 리처드가 하은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너 같은 근본 없는 사람이 설 무대는 여기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수백 명의 단원이 뿜어내는 차가운 시선이 하은의 온몸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은이 뒤로 물러서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무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은이 캄캄한 복도를 향해 도망치듯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 리처드와 클로이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깊은 시각, 텅 빈 무대 구석에 하은이 몸을 둥글게 말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숨죽여 흐느끼며 품속에서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구겨진 악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클로이가 짜증을 내며 쓰레기통에 구겨버렸던 것을 하은이 몰래 주워 밤새워 익혔던 악보였습니다. 하은이 악보 위에 할머니의 낡은 사진을 올려놓고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 버려진 악보 주워가며 피가 나도록 연습했는데 무대에서 제대로 입도 못 대보고 쫓겨났어. 아무도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은의 굵은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하은이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구겨진 악보를 꽉 쥐고 어두운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가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은이 텅 빈 객석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리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 거대한 극장 안을 꽉 채웠습니다. 하은이 노래에 억눌린 슬픔과 분노를 모두 쏟아내며 머릿속으로 수천 번도 넘게 연습했던 가장 어려운 고음 파트까지 홀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짙은 여운이 가라앉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장 문을 잠그려 순찰을 돌던 무대관리 감독 사라가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라가 하은의 앞까지 다가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 착해서 저 오만한 지휘자의 반주에 쉽게 잡아먹힐 거야. 하은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은이 다급한 목소리로 사과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사라가 손을 길게 내밀어 하은의 어깨를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 나도 10수년 전에 너처럼 이 무대에서 도망친 적이 있어. 하은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사라의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은이 사라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무언가를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노래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 제가 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벌써 짐 싸서 집에 갔을 거예요. 사라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라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바닥을 지팡이로 가리켰습니다. 나도 정통 유학을 다녀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 구석으로 쫓겨났었지. 하은이 사라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으며 물었습니다. 감독님도 저처럼 노래가 하고 싶으셨군요. 그런데 어쩌다 지금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가 지팡이를 힘주어 쥐고 하은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대를 내려왔어. 하지만 너만은 나랑 같은 후회를 겪게 하고 싶지 않구나. 사라가 하은의 손을 이끌고 무대 중앙의 지휘자 단상 바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라가 하은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 악기 소리가 커지면 너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 거야.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해. 하은이 깜짝 놀라면서도 서둘러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턱을 당겼습니다. 사라가 지팡이로 하은의 배꼽 아래를 툭툭 치며 큰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소리는 목구멍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배꼽 아래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야 한다. 하은이 배에 힘을 꽉 주고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독님. 알려주시는 대로 전부 다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하고 난 빈 극장에서 사라의 혹독한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라가 무대 한쪽에 박자를 맞추는 기계를 올려놓고 태엽을 거칠게 감았습니다. 사라가 기계의 속도를 제멋대로 빠르게 바꾼 뒤 하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휘자는 분명 널 망치기 위해 박자를 엉망으로 바꿀 거야. 흔들리지 말고 내 박자를 찾아. 하은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기계의 불규칙한 박자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은이 박자를 놓치고
가쁜 숨을 헐떡이자 사라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사라가 눈을 부릅뜨고 하은을 향해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다시 해. 악기 소리가 커질수록 내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려 할 거야. 절대 중심을 놓지 마. 하은이 바닥에 고인 자신의 땀방울을 밟고 미끄러지면서도 악착같이 일어나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이 입술을 꽉 깨물며 뱃속에 힘을 주어 소리를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사라가 하은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계속해서 박자를 어지럽혔습니다. 사라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은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더 크게 밀어내. 지금 내 소리가 앞 10가지밖에 안 닿아. 저 맨 뒷벽을 향해 던진다고 생각해. 하은이 두 팔을 넓게 벌리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최고음을 향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고음 부분에서 숨이 턱없이 모자란 하은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은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두 손으로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라가 하은의 코앞까지 다가와 매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며 꾸짖었습니다. 일어나. 내 할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무대가 고작 이 정도 높이였어. 하은이 할머니라는 단어에 번쩍 고개를 들고 두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하은이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하은이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남은 숨을 모조리 끌어올려 맑고 단단한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하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거대한 공연장의 천장을 때리고 웅장하게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가 환하게 웃으며 하은을 향해 양손의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어떤 악기 소리도 방금 네가 낸 소리를 덮을 수는 없을 거다. 하은이 무릎에 두 손을 짚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사라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 이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리처드 지휘자님이 어떤 억지 박자를 던져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가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며 하은의 젖은 앞머리를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사라가 따뜻한 손길로 하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로이의 목 상태로는 내일 가장 어려운 고음 파트를 절대 버텨내지 못할 거다. 리처드도 공연을 망치지 않으려면 결국 그 순간 완벽하게 준비된 널 무대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 그때 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공연을 하루 앞둔 마지막 심야 연습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은이 무대 중앙에 서서 두 눈을 감고 희망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완벽하게 불렀습니다. 노래 속에는 과거의 미세한 떨림이나 불안함이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고 단단한 감정과 관객을 휘어잡을 압도적인 힘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은의 생목소리가 텅 빈 객석 전체를 빈틈없이 꽉 채우고도 남아 넘칠 만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라가 객석 맨 뒷자리에 앉아 노래를 듣다가 천천히 일어나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라가 눈시울을 붉히며 무대 위의 하은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내 노래가 평생 가슴에 맺혀있던 내 상처까지 다 녹여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하은아. 하은이 무대 중앙에 서서 텅 빈 객석과 사라를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고 두 주먹을 꽉 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클로이가 무너지는 그 순간 비어버린 무대를 제 목소리로 완벽하게 채워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울리는 진정한 노래를 부를게요.
사라가 흐뭇한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돌아서서 무대 장막 뒤에 조명 스위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라가 무대 조명을 서서히 끄자 거대한 공연장이 포근하고 조용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정기 공연 당일 저녁이 밝았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극장 앞에는 수많은 고급 자동차가 줄을 지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비싼 옷으로 치장한 귀빈들이 웃고 떠들며 극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천 개의 붉은색 좌석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며 공연장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무대 뒤편의 넓은 대기실은 전혀 다른 이유로 끔찍한 긴장감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클로이가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두 손은 핏기가 가셔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따뜻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들고 다가와 클로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였습니다. 리처드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클로이를 달랬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진정해라. 연습하던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클로이가 신경질적으로 리처드의 손을 쳐내며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클로이가 가슴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못해요. 바깥에 수천 명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음을 내요? 리처드가 당황한 얼굴로 깨진 유리 조각을 발로 밀어내며 다시 클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처드가 클로이의 눈을 억지로 맞추며 설득했습니다. 너는 내 수제자다. 너의 아버지가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잊었느냐? 클로이가 목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거리며 고개를 거세게 저었습니다. 아빠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클로이의 숨소리가 갈수록 거칠어지더니 이내 목에서 쇳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가 두 눈을 까칠하게 뒤집으며 화장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화장품 병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리처드가 클로이의 몸을 끌어안고 극장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당장 구급대원들을 이리로 불러. 하얀색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복도를 거칠게 뛰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거품을 무는 클로이의 입에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클로이를 들것에 싣고 다급하게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대기실 주변에 모여있던 연주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하여 웅성거렸습니다. 연주자들이 악기를 내려놓고 불안한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주인공이 병원으로 실려가면 오늘 무대는 도대체 누가 올라가는 거지? 표를 산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물어주게 생겼군. 그러면 교향악단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극장장이 대기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리처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극장장이 핏대를 세우며 리처드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기어코 교향악단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군. 바깥에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 있소. 리처드가 극장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구겨진 셔츠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리처드가 씩씩거리며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오. 멀쩡하던 성악가가 갑자기 병이 나서 쓰러진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극장장이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쥐어뜯으며 바닥을 발로 세게 굴렀습니다. 극장장이 붉어진 얼굴로 리처드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실력도 없는 후원자의 딸을 억지로 주인공 자리에 앉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소. 지금 당장 무대에 세울 사람을 찾아오시오. 리처드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리처드가 양손을 비비며 극장장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제가 아는 유명한 성악가들에게 연락해서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극장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리처드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공연 시작이 5분 남았소. 5분 안에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올 성악가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며 사라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라의 등 뒤에는 하얀색의 낡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하은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라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극장장과 리처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사라가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성악가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무대를 준비한 성악가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리처드가 하은을 발견하고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리처드가 사라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디서 감히 무대 청소나 하는 주제에 근본 없는 얘를 데리고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사라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리처드의 코앞까지 다가가 지팡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사라가 리처드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입 조심해라, 리처드. 이 아이는 네가 지정한 예비 성악가다. 지금 이 노래를 실수 없이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 아이 하나뿐이라는 말이야. 리처드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헛기침을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리처드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정식으로 노래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산골 촌뜨기를 수천 명의 귀빈들 앞에 세우라고. 차라리 극장 문을 닫고 환불을 해주는 것이 나아. 극장장이 두 손을 들어 올려 리처드의 말을 거칠게 끊어냈습니다. 극장장이 하은의 맑고 단단한 눈빛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장장이 리처드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불은 절대 안 돼요. 이 극장이 망하는 꼴을 볼 수는 없소. 당장 이 소녀를 무대 위로 올리시오. 리처드가 극장장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사정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 아이가 노래를 망치면 제 지휘자로서의 명예도 끝장납니다. 극장장이 리처드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대를 올리지 못하면 당신 명예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당신 목숨이 끝장날 거요. 군말 말고 지휘 단상으로 올라가시오. 사라가 하은의 두 손을 꽉 쥐어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라가 하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백 번 연습했던 그대로다. 지휘자가 무슨 장난을 치든 흔들리지 말고 너만의 중심을 잡아라. 하은이 사라의 손을 마주 잡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독님. 제 소리를 끝까지 날려보내겠습니다. 리처드가 씩씩거리며 대기실을 빠져나와 복도에 모여있는 악기 대표 연주자들을 불렀습니다. 리처드가 이빨을 갈며 연주자들을 향해 은밀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리처드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교활한 눈빛을 빛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연 직전에 연출을 조금 바꾸겠다. 모두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현악기 대표 연주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악보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지휘자님, 연습 때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지시입니다. 대체 무엇을 바꾸는 겁니까? 리처드가 지휘봉으로 허공을 찌르며 음흉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 촌뜨기 성악가가 처음으로 소절을 시작하기 직전에 내가 지휘봉을 완전히 아래로 내리겠다. 관악기 연주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악기 소리를 멈춰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리처드가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지휘봉이 멈추면 모든 악기는 정확히 3초 동안 죽은 듯이 연주를 멈춰라. 연주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악가가 노래를 시작할 때 반주가 없으면 박자를 놓치고 엄청난 사고가 날 텐데요. 리처드가 지휘봉을 벽에 세게 내리치며 연주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리처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강압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내가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고안한 훌륭한 연출이다.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일 당장 교향악단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연주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지휘자님의 지시대로 연주를 멈겠습니다. 리처드가 혼자서 입꼬리를 삐죽거리며 음흉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리처드가 속으로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반주도 없이 수천 명 앞에서 네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마. 무대 위를 가리고 있던 무거운 붉은 장막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부시게 밝은 무대 조명이 켜지고 웅장한 교향악단의 모습이 관객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무명 예비 성악가인 하은이 단정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교향악단 중앙에 섰습니다. 관객석에서 일제히 술렁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귀빈들이 손가락으로 하은을 가리키며 옆 사람과 수군거렸습니다. 주인공 성악가가 클로이가 아니잖아. 저 어린 소녀는 대체 누구지? 처음 보는 동양인 아이인데 혹시 무대를 잘못 올라간 건 아닐까? 웅성거림이 극장 전체를 채우자 리처드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지휘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리처드가 관객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하은을 등지고 섰습니다. 리처드가 하은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려 입모양으로만 조롱했습니다. 망신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도망쳐라. 하은이 리처드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리처드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지휘봉을 허공으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리처드가 지휘봉을 힘차게 흔들자 수백 개의 악기가 일제히 포효하며 웅장한 전주를 쏟아냈습니다. 거대한 교향악단의 연주가 극장의 벽을 울리고 수천 명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전주가 절정을 향해 치달으며 관객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전주가 끝나고 하은이 자신의 첫 소절을 부를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하은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은이 입술을 떼고 노래를 부르려는 찰나 리처드가 돌연 허공에 있던 지휘봉을 거칠게 멈춰 세웠습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낀 채 악보를 노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약속된 지휘자의 정지 신호에 수백 명의 연주자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제히 연주를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극장을 터뜨릴 듯 울려 퍼지던 웅장한 악기 소리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극장 안에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고 숨막히는 완벽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반주 하나 없이 무대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하은의 귓가에 차가운 정적만 맴돌았습니다. 하은을 바라보는 수천 명의 관객과 연주자들의 당황한 시선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1초, 2초, 시간이 멈춘 듯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관객석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몸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빈들이 입을 가리고 황당하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음향 기계가 고장 난 건가? 아니야, 성악가가 긴장해서 가사를 까먹고 노래를 못 부르고 있는 거야.
리처드는 지휘 단상에 선 채로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틀며 하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리처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은의 굳게 닫힌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은이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향집 마당의 흙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거친 손으로 하은의 손을 꽉 쥐어주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하은의 귓가에 생생하게 속삭였습니다. 가서 내 노래로 온 세상을 울려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하은이 번쩍 눈을 뜨자 두 눈동자에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은이 누구의 반주도 어떤 악기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듯 무대 앞쪽으로 당당히 한 걸음 나섰습니다. 하은이 어깨를 활짝 펴고 뱃속 가장 깊은 곳의 단전에서부터 맑고 뜨거운 숨을 한가득 끌어올렸습니다. 하은이 입을 크게 벌리고 반주 없는 생목소리를 극장 허공을 향해 시원하게 내던졌습니다. 어떠한 악기 소리도 섞이지 않은 맑고 장엄한 하은의 노랫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단번에 날카롭게 찢어버렸습니다. 단단하고 거대한 하은의 목소리가 음향기계의 도움조차 없이 수천 명의 관객 머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은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소리의 파동이 극장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유리 조명 장식들을 부딪히게 만들며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하은의 생목소리 하나가 수백 개의 악기 소리보다 더 웅장하게 공연장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은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웅성거리던 관객들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극장의 수천 명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깊은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은의 첫 소절이 남긴 벅찬 메아리가 무대 위를 감돌며 모든 사람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하은의 단단하고 거대한 목소리가 반주 하나 없는 텅 빈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하은이 뿜어내는 소리의 파동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은의 생목소리가 음향기계의 도움조차 없이 극장 천장의 거대한 유리 조명들을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당황한 리처드가 핏대를 세우며 지휘 단상에서 발을 거칠게 굴렀습니다. 리처드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지휘봉을 허공에 마구 휘둘렀습니다. 리처드가 연주자들을 향해 악을 쓰며 아주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다들 멍청하게 구경만 할 작정이냐? 당장 악기를 연주해서 저 시끄러운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려. 리처드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연주자들이 화들짝 놀라며 악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리처드가 지휘봉을 빠르고 거칠게 흔들며 원래의 박자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연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커다란 북소리와 첼로 소리가 공격적으로 튀어나오며 하은의 맑은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바이올린 대표 연주자가 굳은 얼굴로 리처드의 폭력적인 지휘를 외면했습니다. 제일 바이올린 대표 연주자가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휘자를 보지 마십시오. 저 맑은 목소리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 아이의 노래는 진짜입니다. 동료 연주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뒤에 앉은 첼로 연주자에게도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맞습니다. 억지로 악기 소리를 키우면 저 아름다운 노래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활을 아주 부드럽게 켭시다. 제일 바이올린 대표 연주자가 보면대에 놓인 악보를 무시하고 눈을 감은 채 부드럽게 활을 켰습니다. 부드러운 바이올린 선율이 하은의 거친 숨결에 스며들며 따뜻하고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악기 파트의 연주자들도 하나둘씩 리처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연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커다란 나팔을 들고 있던 관악기 연주자가 옆 사람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휘자의 손짓은 무시합시다. 성악가 하은의 깊은 호흡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숨을 불어넣읍시다. 옆 사람이 나팔을 고쳐 잡으며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고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연주해서 성악가의 아슬아슬한 고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겠습니다. 수백 명의 연주자가 오직 하은의 목소리 하나만을 길잡이 삼아 스스로 연주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무대 위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수백 명의 연주자들이 오직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은의 맑은 노래와 연주자들의 따뜻한 화음이 진정한 화합을 뜻하는 희망의 노래를 거대하게 완성해 나갔습니다. 리처드가 이마에 맺힌 땀을 뻘뻘 흘리며 지휘봉을 더욱 거칠고 날카롭게 내리쳤습니다. 리처드가 무대 바닥을 발로 세게 구르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박자를 느리게 바꾸는 거냐? 내 지시대로 당장 악기 소리를 찢어질 듯이 더 키우란 말이다. 리처드가 현악기 연주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빨을 드러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지시를 무시하면 내일 당장 모두 해고할 줄 알아라. 당장 지휘봉을 보고 따라와. 하지만 아무도 리처드의 협박과 고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연주자들은 오직 하은의 움직이는 입술과 벅찬 표정만을 바라보며 조화로운 소리를 빚어냈습니다. 하은이 무대 중앙에서 두 팔을 넓게 벌리며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반주를 자신의 품에 꽉 안았습니다. 하은이 두 눈을 감고 노래의 마지막 절정 부분으로 극장의 분위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은의 등 뒤에서 웅장한 교향악단의 연주가 든든하고 거대한 날개처럼 넓게 펼쳐졌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하얀 머리의 노신사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무대는 처음 봅니다. 저 성악가의 목소리가 내 병든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옆에 앉은 부인도 두 손을 가슴에 꽉 쥐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만했던 지휘자의 억압을 뚫고 나오는 저 맑은 소리가 우리가 기다리던 진정한 예술입니다. 리처드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에 높이 든 지휘봉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억지로 억누를 수 없는 하은의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리처드의 다리가 심하게 후들거렸습니다. 하은의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리처드의 머릿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 낡은 연습실에서 홀로 지휘봉을 휘두르던 자신의 어린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처드는 저 목소리 안에 자신이 오래전에 스스로 버려버린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처드가 쥐고 있던 얇은 지휘봉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단상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리처드가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졌어. 내 알량하고 더러운 고집이 저 위대한 음악을 모조리 망칠 뻔했어. 저 어린 소녀의 맑은 노래가 우리 모두의 오만함을 이겼어. 지휘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가운데서도 무대 위의 연주자들은 하은과 함께 눈빛을 교환하며 완벽한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은이 뱃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숨을 길게 끌어올려 내뱉으며 가장 높고 아름다운 소리를 극장 맨 끝 좌석까지 힘차게 뻗어보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소리가 거대한 극장의 구석구석을 꽉 채우고 서서히 부드럽게 잦아들었습니다. 웅장한 노랫소리의 여운이 가라앉자 극장 안에는
잠시 누구도 숨을 쉬지 못하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대 장막 뒤에서 어두운 곳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사라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라가 곁에 나란히 서 있던 극장장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치며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극장장님, 똑똑히 보셨습니까? 우리 하은이가 세상의 편견을 모두 부수고 모두를 살리는 진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극장장이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개를 거칠게 끄덕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엄청난 천재 성악가요. 방금 저 아이가 부른 노래는 우리 교향악단의 낡은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 위대한 무대였소. 그 순간 수천 명의 관객이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귀빈들과 일반 시민들이 모두 일어나 두 손바닥이 붉게 부서져라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관객들이 무대를 향해 두 팔을 뻗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고입니다. 내 평생 수많은 오페라를 보았지만 오늘 들어본 노래 중에 가장 위대한 노래입니다. 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의 이름이 대체 무엇입니까? 당장 무대로 뛰어나가 브라보를 외치고 싶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를 살렸소. 당장 앙코르를 부탁합니다. 관객석에서 거세게 터져나온 쏟아지는 환호성과 벼락 같은 박수 소리가 극장의 천장을 무너뜨릴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이 땀에 젖은 얼굴로 가쁜 숨을 고르며 공연장의 높은 천장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은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 없이 떨리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나 드디어 해냈어. 내 노래로 정말 세상을 울렸어. 할머니도 저 하늘에서 내 노래를 듣고 크게 웃고 있지. 하은이 무대 바닥을 두 손으로 짚으며 거칠게 헐떡이던 숨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무대 한 구석에 넋을 잃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리처드가 비틀거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처드가 수치심에 붉어진 얼굴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지휘봉을 주워들었습니다. 리처드가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무대 가장 앞쪽에 당당히 선 하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환호하는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리처드가 하은을 향해 허리를 굽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처드가 하은에게 무대의 가장 중심 자리를 완전히 내어주며 정중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완벽하고 철저한 패배입니다. 당신의 훌륭한 재능을 시기하고 무시하여 끔찍한 함정을 판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하은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리처드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덕분에 제 목소리가 얼마나 멀리 닿을 수 있는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사람이 그런 두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무대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해요. 리처드가 참담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처드가 하은을 향해 두 손바닥을 활짝 펴 보이며 관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위대한 무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찬사와 박수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리처드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림자 속으로 숨으며 하은에게 존경의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 무대 중앙에 홀로 우뚝 서서 관객석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수백 명의 연주자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을 향해 자신들의 악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하은에게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황금빛 조명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박수 소리는 폭풍우처럼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공연 당일 성악가 클로이의 갑작스러운 하차와 무명 성악가 하은의 등장을 수상히 여긴 언론사들이 교향악단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입수하면서 후원금 관행 의혹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뉴욕 교향악단 건물의 1층 대형 회의실에 수백 명의 기자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진 기자가 앞다투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경쟁하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맨 앞줄에 선 뚱뚱한 남자 기자가 녹음기를 높이 들며 날카롭고 큰 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리처드 지휘자님, 지난 정기 공연에서 갑자기 지휘를 멈춘 것은 계획된 연출이었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방해였습니까? 뒤에 서 있던 안경을 쓴 여자 기자가 빨간색 수첩을 흔들며 매섭게 따져 물었습니다. 원래 주인공이었던 성악가 클로이가 쓰러진 배우의 거액의 후원금과 관련된 나쁜 관행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옆에 있던 나이든 다른 기자도 목소리를 핏대 높여 거들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실력을 갖춘 무명 성악가를 예비조 구석 자리에 방치한 것이 명백한 인종 차별이라는 논란에 대해 지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은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리처드가 굳은 얼굴로 단상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리처드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고쳐 잡으며 헛기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시끄럽던 회의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리처드가 단상 옆으로 나와 허리를 깊이 숙여 길게 사과했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똑바로 서서 굳은 표정의 기자들을 향해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이다입니다. 모든 것은 저의 끔찍한 오만함과 낡고 썩은 편견이 만든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크나큰 상처를 받은 모든 분과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충격적인 고백에 크게 웅성거리며 수첩에 리처드의 말을 미친 듯이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리처드가 탁자를 양손으로 힘주어 짚으며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돈과 인맥으로 성악가의 자리를 사고 팔았던 교향악단의 나쁜 관행을 오늘부로 모두 영원히 없애겠습니다. 썩은 뿌리는 제 손으로 모두 뽑아내어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남자 기자가 다시 손을 번쩍 들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워질 뉴욕 교향악단의 주인공 성악가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까? 대중들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까? 리처드가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확신에 찬 자신감 있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무대의 주인을 평가하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도입할 것입니다. 출신이나 배경, 국적과 인종은 더 이상 우리 극장에서 단 하나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리처드가 잠시 숨을 고른 뒤 긴장했던 얼굴을 풀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새로운 기준에 맞는, 아니 그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완벽한 실력을 갖춘 최고의 성악가를 여러분께 보여주었습니다. 리처드가 단상 옆에 굳게 닫힌 거대한 나무 문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크게 외쳤습니다. 낡은 편견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워진 뉴욕 교향악단의 새로운 프리마돈나를 소개합니다. 무대의 공기를 장악한 진정한 천재, 유나은 성악가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나무 문이 활짝 열리고 하은이 단정하고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눈부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라가 문 뒤에 서서 하은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어 밀어주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라.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저 자리가 이제 네가 평생 서야 할 진짜 무대다. 하은이 사라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어 보인 뒤 단상을 향해 힘찬 걸음을 옮겼습니다. 리처드가 단상 아래로 재빨리 내려와 하은의 손을 잡고 정중하게 에스코트했습니다. 리처드가 하은에게 마이크가 놓인 중앙 자리를 완전히 내어주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든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요란하게 팡팡 터졌습니다. 하은이 마이크 앞에 똑바로 서서 수많은 기자를 향해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은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진심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롭고 벅찬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 기자가 마이크를 하은의 입가로 바짝 들이밀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하은 성악가님, 반주가 끊긴 그 무서운 침묵 속에서 수천 명의 관객을 단번에 감동시킨 그 거대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은이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며 허공을 바라보듯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저를 굳게 믿고 항상 응원해 주신 우리 할머니의 크나큰 사랑과 기교를 버리고 오직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가진 힘입니다. 저에게 노래는 가장 든든한 가족이고 잃을 수 없는 희망입니다. 기자들이 모두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하은의 감동적인 대답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남자 기자가 펜을 흔들며 연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교향악단의 주인공으로서 활동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노래를 들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은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두 주먹을 가슴 앞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하은이 그 어느 때보다 당찬 목소리로 자신의 포부를 씩씩하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에 서더라도 차별과 편견 없이 세상 모든 이의 굳은 마음을 하나로 울리는 진정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춥고 외로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진짜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과 사진사들, 그리고 교향악단 직원들까지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을 향해 뜨겁고 우렁찬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의 맑은 눈동자가 다가올 새로운 희망과 눈부신 기대로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하은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화려한 카메라 플래시 빛 속에서 다시 한번 허리를 깊숙이 굽혀 세상을 향해 정중하고 아름다운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과 진심이 담긴 생목소리 하나로 거대한 편견의 벽을 산산조각 낸 하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무대 뒤편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은 결국 세상을 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가장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만의 단단한 빛을 찾아낸 하은의 모습이 지금 팍팍하고 고된 하루를 견뎌내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차가운 세상의 시선과 시련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화려한 반주나 배경보다도 더 크고 웅장한 울림을 만들어낼 굳건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은이가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텅 빈 극장을 벅찬 감동으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다가올 내일에도 희망차고 눈부신 선율이 가득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